어제 아침 한국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에 올린 단 한 문장.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32년. 그것이 우리가 이 순간을 기다린 시간입니다. 영국은 1950년대부터 이 기술을 가졌고 호주는 막 협상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갑자기 세계가 놀랐습니다. 미국 해외 언론은 이를 극적인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이 시작한 꿈. 그것이 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국방력의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이것은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한 단계 도약한 증거입니다. 시간이 어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3년 초봄. 한반도는 깊은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탈퇴를 선언한 것입니다. 이 선언은 무엇을 의미했는가?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해 2월, 김영삼 대통령은 국방부 고위 관료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로 핵추진 잠수함을 준비하라. 이 명령은 얼마나 절박했나요? 당시 우리의 기술 수준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디젤 잠수함조차 온전히 우리 힘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설계를 기반으로 다른 나라의 기술 이전을 받아 겨우 건조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장보고급 디젤 잠수함. 이것이 당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수중 전력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제 핵을 들었습니다. 비대칭 전력의 균형을 맞춰야 했습니다. 정부는 극비리에 움직였습니다. 국방부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전문가들은 러시아와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당시 소련이 붕괴된 직후였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진 러시아 측은 우리의 제안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1993년부터 노무현 정부 초기까지 한국은 러시아 OKBM으로부터 원자력, 잠수함 도면과 소형 원자로 기술에 관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것은 국제사회에 절대 알려져서는 안 될 정보였습니다. 어느 국방 전문가의 말을 빌리면 이 시간들은 한국이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결연한 준비 말입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이제 정부는 더 이상 이를 숨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2003년 한국 정부는 세계에 선언했습니다. 5,000톤급 원자력 추진 잠수함 3척을 건조하겠다고. 3조 5천억 원의 국방력 증강 계획이었습니다. 마침내 꿈이 현실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해 9월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이 실시되었습니다. 시찰관들은 한국의 우라늄 농축 시설을 조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검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무엇을 계획 중인지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1월 25일 문제가 터졌습니다. 한 기자가 워싱턴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프로젝트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정부의 엠바고 보도 금지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미국은 움직였습니다. 한국은 즉시 이를 중단하라고 압박받았습니다. 아직 멀었다. 기술이 부족하다. 국제협정상 불가능하다. 이런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2004년 12월 해군의 핵추진 잠수함 태스크포스가 해체되었습니다. 10년의 준비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었다. 기술도 있었다. 도면도 있었다. 하지만 강한 나라가 안 된다고 말했다. 한국은 그 말에 순응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약했으니까요. 이 10년 동안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북한은 2006년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2009년에는 2차 핵실험.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포기하는 동안 북한은 핵무기를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2010년부터 2020년, 10년의 침묵입니다. 하지만 이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정부의 예산은 끊겼지만 누군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해군 연구진들, 조선 기술자들, 대학 연구팀들, 그들은 여전히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면을 수정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이론을 검증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 시간들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뉴스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 강했습니다. 장보고급 잠수함의 성공이 이를 증명합니다. 우리는 3,000톤급, 4,000톤급 디젤 잠수함을 만들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로. 그 기술은 핵추진 잠수함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1년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방위력 강화 계획에 핵 추진 잠수함이 다시 포함된 것입니다. 국방 중기 계획에 명시되었습니다. 희망이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미국과의 협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아직도 같았습니다. 불가능하다. 그래도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 초 한반도 주변의 지정학이 급변했습니다. 북한은 새로운 전술을 취했습니다. ICBM 개발, 그리고 더 위협적인 것, 핵추진 잠수함 건조 선언. 북한이 우리보다 먼저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겠다고 공표한 것입니다. 동시에 국제 정세도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정치 지형이 변했습니다. 트럼프가 다시 대선 레이스에 나섰고 2024년 미국 대선에서 승리했습니다. 새로운 행정부, 새로운 정책, 새로운 가능성, 그리고 2025년 10월 29일 한미 정상회담, 경주 국립박물관. 이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 그리고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지면 디젤 잠수함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 잠수함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중국 잠수함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군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이것은 논리였습니다. 감정이 아닌 전략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왜? 미국의 입장에서도 이것은 합리적 선택이었습니다. 2025년 10월 30일 오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 계정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미 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 한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구식인데다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추진 잠수함 대신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했다. 그리고 추가로 한국은 핵 추진 잠수함을 훌륭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다. 세계 언론이 일제히 반응했습니다. AP통신, 미국은 해당 기술을 극비로 유지해왔고 가까운 동맹인 영국, 호주와 체결한 핵 추진 잠수함 협정에도 직접 기술이전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로이터 통신, 미국이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공유한 것은 최후방국인 영국과 1950년대 협력한 게 유일하다. 한국을 핵 추진 잠수함 보유국에 합류시키는 극적인 조치다. 세계에서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한 국가는 겨우 6대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인도. 그리고 이제 한국도 그 행렬에 들어서려 하고 있습니다. 32년, 그것이 기다린 시간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을 소리 없는 암살자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디젤 잠수함의 한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해군이 지금 보유한 장보고급 디젤 잠수함, 우수한 잠수함입니다. 세계 수준의 기술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결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잠항 시간입니다. 디젤 잠수함은 최대 3주 정도 잠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수표면까지 올라와 디젤 엔진을 돌려 배터리를 충전해야 합니다. 그 순간 그것은 수중이 아닌 반쯤 수표면에 노출된 상태입니다. 적에게 발견될 수 있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을 생각해 봅시다. 원자로, 핵 분열의 막대한 에너지를 동력으로 삼습니다. 이것은 디젤 엔진의 지루한 연소가 아닙니다. 핵의 에너지입니다. 그 결과는 속도 2배 이상 빠릅니다. 디젤 잠수함이 시속 20km 정도라면 핵 추진 잠수함은 시속 40km 이상입니다. 잠항 능력 수개월. 어떤 핵 추진 잠수함은 1년 가까이 잠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음 핵 추진 잠수함도 엔진음이 있지만 잘 설계된 것은 매우 조용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한국 해군의 누군가는 동해에서 은밀하게 상주할 수 있습니다. 몇 달을 그 자리에서 북한의 핵 추진 잠수함을 감시하면서 중국 잠수함의 이동을 추적하면서 그리고 필요하면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디젤 잠수함으로는 3주마다 기지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에 적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한 국방 전문가의 말, 원자력 잠수함 한 척이 재래식 잠수함 5척의 역할을 해낼 수 있다. 이것이 핵 추진 잠수함의 가치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한화오션, 한국 조선 산업의 상징, 세계 최고 수준의 대형 선박을 만드는 회사. 이 회사가 핵 추진 잠수함의 선체 설계, 건조, 운용 등을 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의 결과? 성공. 한화오션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기술력으로 설계 건조에 성공적으로 운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한국은 이미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다린 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다린 것은 허락입니다. 미국이 좋다고 할 때까지. 그래서 트럼프의 승인이 이렇게까지 극적이었던 것입니다. 세계가 한국이 이미 준비돼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장벽, 핵연료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그것을 움직일 연료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은 어떤 연료를 사용할까요? 9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입니다. 매우 농축된 우라늄. 그렇게 높은 농축도 덕분에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은 수십 년을 연료를 갈아 넣지 않고도 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현재 한미 원자력 협정 1974년에 따르면 한국은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만 사용할 수 있고 그것도 평화적 목적 발전소에만 허용됩니다. 군사 목적은 명확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협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저농축 우라늄으로도 충분할까요? 국방 전문가의 답. 충분합니다. 저농축 우라늄만으로도 원자로 설계를 최적화하면 적어도 10년 가까이 연료를 갈아 넣지 않고 운용할 수 있는 핵 추진 잠수함 원자로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와 중국을 보세요. 이들도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해 핵 추진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협정 개정은 가능할까요? 조현 외교부 장관의 말, 한국이 핵연료를 생산하고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함으로써 환경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설명에 미국이 원칙적으로 동의했습니다. 미국이 원칙적으로 동의했다는 뜻입니다. 세부 사항을 협의하면서 협정 개정이 진행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앞으로의 일정. 한미는 이르면 다음 주 초쯤 공동 팩트시트에 핵 추진 잠수함 도입 관련 내용을 명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원자력 협정 개정 협의가 본격화될 것입니다. 이 협정이 개정되면 역사의 새 장이 열립니다. 미국의 군사 전략 분석가들은 이번 결정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은 인도태평양 안보의 핵심이 될 것이다. 더 이상 한국은 보조자가 아닙니다. 한국은 주축입니다. 왜 이렇게 빠르게 결정되었을까요? 한 가지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북한입니다. 북한은 이미 핵잠수함 건조를 공표했습니다. 만약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 잠수함 SLBM을 건조한다면 한반도는 새로운 위협에 직면합니다. 수중에서 언제든 발사될 수 있는 핵미사일. 이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략 체계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를 압니다. 미국의 해구산 아래에 있는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진다는 것은 미국에게도 이익입니다. 한국이 자체적으로 한반도 해역을 감시할 수 있으면 미국은 다른 지역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대만 해협도 남중국 해도 미국이 풀어야 할 숙제가 산더미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빠르게 결정했습니다. 트럼프의 승인은 시작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현재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말했듯이 기존의 한미 원자력 협정은 군사적 목적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조정을 해야만 절차가 완결될 것입니다. 이것은 복잡한 과정입니다. 미국 의회의 승인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기술자들이 미국과 함께 일하면서 핵 추진 잠수함, 설계와 건조 기술을 직접 배우고 이전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최일 잠수함연구소장의 말,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며 미국의 설계 운용 기술을 직접 활용하고 우리의 잠수함, 건조 생산 역량을 결합하면 상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건조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강동길 해군 참모 총장의 예상, 건조에 10여 년이 걸려 2030년대 중반 이후 전력화가 유력하다. 최소 10년. 아마 그 이상. 전력화. 이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한국 해군의 핵 추진 잠수함이 동해에서 실제로 작전을 펼치는 날, 중국 외교부의 고자쿤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지역 평화 안정을 촉진하는 일을 하고 그 반대를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표현은 온화하지만 의도는 명확합니다. 중국이 이 결정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은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전략에 한국을 더 깊숙이 끌어들이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명확히 했습니다. 조 당관의 말, 잠재적 핵능력을 키우고자 협상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를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밝혀둔다. 핵 추진 잠수함은 재래식 무기만 탑재한다. 이것이 중요한 구분입니다. 핵 추진 is 핵무장. 한국이 원하는 것은 핵으로 움직이되 핵무기는 싣지 않는 잠수함입니다.
이것은 국제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일본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일본도 자신들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일본 입장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은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한편으로는 중국에 대한 견제가 되어 긍정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반도 안보 역량의 급속한 강화가 일본의 상대적 지위를 낮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차원에서 보면 한미일 삼각 동맹의 강화라는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돌아봅시다. 1993년 2월 김영삼 대통령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을 준비하라. 그로부터 32년,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을까요? 실패, 좌절, 포기하고 싶은 충동, 그리고 그것을 견딘 사람들, 국방부의 관료, 해군의 장교, 조선소의 기술자, 대학의 연구원, 이름 없는 수많은 전문가들,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 단지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그 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2025년 10월 30일, 세계가 한국, 미국이 승인했다고 외쳤을 때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32년의 기다림, 그것이 한순간에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더 이상 한국은 미국에게 해도 될까요? 라고 묻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한국은 우리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기술 주권입니다. 국방 자주권입니다. 그리고 세계 무대에서의 책임과 역할 확대입니다. 북한은 이 뉴스를 어떻게 받았을까요?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겠다고 할 때 누구도 그것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기술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가진다는 뜻? 북한의 핵전력은 상대적으로 약해집니다. 한국이 북한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게 되니까요. 이것이 수십 년을 기다린 이유입니다. 세계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고 싶어 하는 국가는 많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허락하는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인도는 러시아의 도움으로, 브라질은 프랑스의 도움으로 각각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직접 승인을 받은 나라는 영국 1950년대 이후 한국이 처음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국제적 지위 상승을 의미합니다. 하나오션이 시뮬레이션에 성공했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세계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조선소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K조선. 한국의 조선 기술은 이제 단순한 상선이란 배의 영역을 넘어섰습니다. 세계 최고 난도의 군사 수중 플랫폼을 건조할 수 있는 기술로 도약했습니다. 2030년대 중반, 첫 번째 한국 핵추진 잠수함이 진수될 것입니다. 그날 한강에서 시작된 꿈이 바다에서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한국 해군의 새로운 시대입니다. 한국 해양 전략의 도약입니다. 한반도 안보의 비약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무기 도입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국가가 어떻게 꿈을 현실로 만드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한 민족이 어떻게 역경을 견디고 승리하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1993년 우리는 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2025년 우리는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우리를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역사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이제 길을 여는 나라입니다. 바다 위에서, 파도 아래에서, 그리고 전 세계의 주목 속에서 한국은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